송산궁도 우구복 보겠습니다. 뜻은 송씨가 가난한 중에 옛 하인을 만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송씨 집안에서 도망친 하인 막동이는 최씨 집안의 양반 행세를 하며 돈을 모아 큰 부자가 됩니다. 고성에 인정 많은 부자 최승선으로 30년간 지내던 막동이는 옛 주인의 아들 송생을 만납니다. 막동이는 송생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사죄를 한 후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고, 최승선은 송생을 조카라고 소개하며 후하게 대접하다가 서울로 돌아갈 때 큰 돈을 주어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생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예? 가난해. 그런데 최승선은 부자거든. 그러니까 최승선이 송생에게 자기의 비밀을 지켜줄 것을 이제 부탁을 하고 돈을 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송생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겠죠. 갑자기 부자가 된 송생에게 험피라는 벼로는 별명이에요. 별명을 가진 사촌 동생이 찾아와 부자가 된 연유를 물어봅니다. 험피 말하기를 진정을 털어놓지 아니하니 어찌 박대하니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실 말해주지 않으니 이것은 나를 박대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안 되시는 경우는 해석을 다 써두셔야 됩니다. 어찌 박대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박대다. 당신이 나를 박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재물을 얻은 연유를 종시 끝끝내 이런 뜻이에요. 종시 끝끝내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느뇨. 그러니까 재물 얻은 연유, 연유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유도 아니고 상황? 자초지종?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초지종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게 되었는지 이것을 끝끝내 바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송생이 말하기를 네가 나의 재물 얻은 것을 알지 못하여 원한이 되니 네가 지금 나한테 원한을 가지려고 하니 내가 실로 고하리라. 이 새끼가 문제예요. 비밀 지켜주기로 했잖아. 그죠? 여기 보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사죄하고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고 돈 받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비밀을 지켜줘야지. 입이 싸 사람이.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실상을 자세히 말하니 험피가 대로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형이 이런 뜻이에요. 형님이 이 정도? 네, 형님이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한 종놈의 후한 뇌물을 받고 호영호숙 형이라고 부르고 숙부라고 부르고 이거죠. 여러분 홍길동전에서 호부호형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게죠. 호부호형이죠. 그러니까 호부호형을 하지 못한다. 이랬을 때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호영호숙은 형이라 부르고 숙부라고 부르고 이런 뜻이죠. 숙부는 이제 작은아버지. 호영호숙하여 강상을 어지럽히다니 이 강상이라는 게 강상의 도라는 게 있어요. 강상의 도. 이게 뭐 삼강 오상 뭐 이런 건데 그냥 삼강오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유교적 질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교적 질서를 어지럽히니 어찌 대단한 수욕, 모욕이란 뜻이에요. 모욕이 아니겠는가? 이런 거 서리법이죠. 서리적인 표현. 그리고 수욕 이런 거 단어 뜻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땅히 바로 고성으로 가서 이 종의 패악한 죄상을 드러내어 하나는 형님의 수치를 씻고 하나는 풍속의 기강을 붙들 것이다. 강상의 도를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죠. 하고 말을 마치며 신을 들매고 바로 동문 밖으로 나아가거늘. 송생이 이제 놀랐어요. 대경 크게 놀라.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급히 걸음 잘 걷는 자를 삭슬 주어 최승선에게 이 사연을 편지하고 또 실현한 허물을 자세히 합니다. 뭐 이제 최소한의 양심은 있네요. 그죠? 그래갖고 좀 빨리 걷는 애를 시켜서 야 너 빨리 저기 쟤 누구야 험피보다 빨리 가가지고 이걸 좀 알려라 라고 한 거죠. 궐자가 그 새끼가 뭐 이런 뜻이에요. 궐자는 그를 낮추어 부르는 뜻이거든요. 그놈이 이 정도죠. 배도하여 걸음을 재촉하여 고성에 이른즉 승선이 바야흐로 여기서 궐자는 험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송생이 보낸 사람이죠. 송생이 보낸 사람이 걸음을 재촉하여 고성에 이른즉 승선이 바야흐로 친구로 더불어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편지를 들이매 펴보고 소불동념하고 소불동념 뜻 알아두셔야 되겠죠. 조금도 마음을 놀라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흔들리지 않고 놀라지 않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대소하여 크게 웃으며 일어나 말하기를 문득 소년 시절에 재주 배운 것이 잘못이로구나. 아, 내가 재주를 괜히 배웠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물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라고 물으니까 승선이 말하기를 향일에 예전에 재종질이 왔을 때 이 재종질은 송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송생이 왔을 때 저번에 봤지? 그 내 재종질 그때 이런 얘기죠. 내 우연히 침약 공부를 하였다고 자랑을 했어. 내가 침수를 배웠다고. 내가 침수를 배운 적이 있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재종질한테, 송생한테. 이거 거짓말이죠. 네, 이거 거짓말이에요. 둘러대는 말입니다. 자랑을 했더니 재종질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제 동생 하나가 있는데 이 동생이 이제 험피죠. 동생 하나가 있는데 광질이 있은즉 미친 끼가 있어요. 미친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미친 병이 있은즉 마땅히 완전히 맡아 치료하여 보내라 하니 자 그러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이제 둘러대는 말이죠. 그때 재종질이 왔을 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치료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나는 희연, 농담, 지나가는 말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보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저는 송생이 고지 듣고 과연 보낸다 하니 그 미친 자를 미친 동생을 보낸다는 거죠. 금명간에 금은 오늘 명은 내일이에요. 오늘 내일 중에 마땅히 이를 것이다.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밑밥을 깔아놓는 거예요. 험피가 미친놈이라고 미리 밑밥을 깔아놓는 거야. 제 공은 여러분은 각기 귀가하여 문을 닫고 광인으로 하여금 횡행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미친놈이 올 거니까 이 새끼가 이제 오면 난장을 아마 피울 테니 집안에 문 닫아 걸고 들어가서 상종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걔가 와서 헛소리를 분명히 할 텐데 그게 미친놈 소리다 라고 이제 밑밥을 깔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제인이 크게 두려워. 제인은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 집으로 들어가 일동이 자취를 피하여 가로되 승선집에 미친놈이 온다 하더라. 광부 미친 남자가 온다 하더라. 얼마 안 되어 험피가 분기충천하여 크게 부르며 어지럽기 꾸짖어 가로되 아무도 우리 종이요 아무도 우리 종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야? 그 최승선을 말하는 거죠. 최승선이 우리 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일동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진짜로 미친놈이 왔구나. 승선이 편안히 앉아 부동 움직이지 않고 건장한 노비 수십 명으로 하여금 둘러싸고 결박하여 즉시 집 뒤 곳간 가운데에 가두고 침과 바소로서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이제 붙잡아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험피도 좀 생각이 없는 게 이렇게 오면 자기가 이렇게 붙들리면 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와서 몰래 이제 고을에 들어와 가지고 사또를 찾아가서 이거 이 종놈이 이렇게 양반질하고 있으니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포졸들을 몰고 온다거나 뭐 이런 계책을 썼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소리 지르면서 이 종놈 새끼야 나와라 이러면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붙잡혔죠. 자, 붙잡혀가지고 이제 침과 바소로 다스린다. 이윽고 동네 사람이 또 모이거늘 승선이 눈썹을 찡그리어 말하기를 이 조카가 병이 이렇듯 고질듯 심한 줄을 뜻 아니하여도다 몰랐다는 거죠. 제인이 가로되 아깝다. 젊은 애가 이런 병이 있느냐? 우리가 광인을 많이 보았으되 이렇게 심한 자는 없다. 미친 병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하더라. 밤이 깊음에 다 헤어지거늘 승선이 큰 침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승선이 침수를 알겠어요? 모르지. 그냥 막 찌르는 거야. 에? 얘가 침수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막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침술이 아니에요. 큰 침 하나를 가지고 이건 뭐예요? 협박이야, 협박. 홀로 험피 가둔 데에 이르니 험피가 입을 벌려 크게 욕을 합니다. 오, 아직 살아있는데 욕을 합니다.
승선이 듣고도 못 들은 체하고 침으로 어지럽게 찌르니 피육이 다 터진지라. 험피가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살려달라고 빕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굴복한다고? 승선이 계속하여 쑤십니다. 험피가 여러 가지로 애걸하거늘 승선이 이에 정색을 하고 책망하여 가로되 꾸짖습니다. 내 스스로 분의를 지키어 분의 그러니까 이제 의로움을 따라 먼저 내력을 털어놓았다. 송생에게 그죠? 송생에게 내가 먼저 이제 사실대로 말했다 이거죠. 분의를 나는 지켰다. 털어놓았으니 진실로 마땅히 좋은 말로 상대할 것이오늘. 이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니 남을 망하게 한 후에 말려느냐? 네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 적수공권은 빈손으로 기가 집안을 일으켰으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집안을 이루었다 이거죠. 어찌 지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너 같은 용우배 어리석고 용렬한 잡놈에게 낭패를 보겠느냐. 내가 너 같은 새끼한테 당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죠. 당초에 검객을 보내어 중로에서 너를 처치할 일이로되 그러니까 내가 칼 쓰는 자를 보내서 너를 오는 길에 도중에 네가 여기에 오기도 전에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다 그랬는데 특별히 선대의 은혜를 생각하여 선대 그러니까 너의 조상이죠. 왜? 너의 조상 밑에서 내가 그 종살이를 했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를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대의 은혜를 생각하여 아직 네 생명을 보존하니까 네 조상들을 생각해서 내가 네 살려두는 거다. 네가 만일 허물을 고쳐 얻은 마음을 먹은즉 마땅히 부자의 집 사람이 되려니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 텐데 그렇지 아니한즉 나는 불과 살인한 의원이 되리니 내가 뭐 침노타가 미친 병 고치다가 죽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오직 너 스스로 해량하여 생각해서 정하라. 이런 얘기죠.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죠. 험피가 그 충후함에 감동하여 뭘 감동을 해. 충후함에 감동하여 그 이해를 헤아리고 이에 말하기를 만일 내 행실을 고치지 아니하면 개자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개자식이요. 승선이 말하기를 지금부터 나를 숙부로 부르고 모든 사람이 만일 묻거든 여차여차 대답하라 라고 알려준 거예요. 험피가 말하기를 오직 명대로 할 것입니다. 승선이 이에 자식들을 불러내어 일러 말하기를 송질의 병 빌미가 다행히 고항에 들지 아니하였기로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 들지는 아니하였기로 침을 많이 주었으니 마땅히 신기한 효과가 있으리라. 그렇죠. 침을 많이 주긴 했죠. 찔렀으니까. 모름지기 좋은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원기를 높게 하라. 승선이 자식들과 비복을 거느리고 들어와 험피를 본데 험피가 기뻐하며 절하여 말하기를 숙부가 병을 고치신 후로 신기가 청명해지고 병근이 병의 뿌리가 쾌히 없어졌으니 원컨대 고요한 집에 편히 누워 수일 조리하고 싶습니다. 승선이 울어 말하기를 이건 여러분 저거예요. 그 연기야. 연기. 승선이 감동해서 우는 척하는 거예요. 감동하여 울며 말하기를 하늘이 송씨의 향불이라는 건 제사를 지낼 때 향불을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끊지 아니하시려는가. 다시 말하면 대를 끊지 아니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뜻이에요. 얘를 살려서 대를 끊지 않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내 어제 차마 못할 일을 하여 네 살에 어지럽게 침을 주니 그러니까 가위 고륙 상잔이라 하고 인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얘를 살리려고 침을 줬다. 뭐 이런 얘기겠죠. 새 옷을 입혀 데리고 외당에 나와 극진히 무율하더라. 힘써 돕더라. 얼마 안 돼요. 향리가 다 모이거늘 동네 사람 뭐 이제 동네 양반들이 다 모이거늘 승선이 험피로 하여금 면면이 얼굴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절하여 배라한데 절을 드려라 인사드려라. 험피가 공경하여 예를 하고 또 말하기를 자기래 어제 예전에 병이 대작하여 병이 크게 일어나 불성 인사하더니
모든 어른에게 능히 패만함이 없더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병이 도져서 미친놈 돼가지고 난리를 피웠는데 모든 어른에게 폐를 끼친 것은 없는지요? 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로부터 험피가 예절에 맞게 행동하며 공손하더라. 한가히 머문 지 5, 6상 만에 3천금으로 보내니 5, 6상 이제 대여섯 달 만에 5, 6개월 만에 3천금으로 보내니 험피가 종신토록 감은하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이 일을 누설치 못하더라. 역시 매와 돈이 짱이죠. 그죠? 침으로 찌르니까 얘가 항복하고 돈으로 주니까 감사하고 뭐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양반 행세를 하는 종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양반 행세를 하는 종들도 있었고 뭐 이런 신분제가 좀 이제 흔들리는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갈래는 야담이에요. 야담이라는 건 그냥 이제 백성들 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야담, 뭐 야사, 야화 다 마찬가지죠. 천일야화 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특징 청구야담에 수록되었다. 이 청구야담은 야담들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그걸 한자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지명과 이름이 사용되었죠. 이건 이제 사실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고요. 그 다음에 주제 당대 신분제의 변동은 막을 수 없는 변화였다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한자 단어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말의 의미 이런 거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써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면서 쓰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외워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